자, 볼게요. 유리식과 유리함수라는 단원입니다. 유리식과 유리함수라는 단원. 우리가 공수2에서 이제 두 단원이 남아있어요. 두 단원이 남아있는데, 유리식과 유리함수라는 단원과, 그 다음에 무리식과 무리함수라는 단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단원,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앞에 좀 보시고요. 자,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내 공부했었던 게 다항식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다항식. 다항식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정의가 이러합니다. 수 또는 문자의 곱의 형태로 이루어진 항들을 하나 이상의 항의 합의 형태로 모아놓은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의 개념입니다. 다시 항이라는 녀석은 뭐냐? 수 또는 문자의 곱의 형태로 이루어진 식, 이걸 우리는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봐봐, 이 항이에요. 이 x 항입니다. x제곱 y 항입니다. y분의 1은 항이 아니에요. x제곱분의 y 이것도 항이 아닙니다. 2분의 x 이거는 항이에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자, 봐봐. 얘는 2분의 1이라는 숫자와 x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1 곱하기 y분의 1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분모의 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되어 있냐면 1 나누기 y로 해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의 문자는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의 문자를 얘를 갑자기 x라고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된 녀석들은 분모의 문자, 당연히 분모의 항이 들어오는 형태들은 우리가 얘네들은 곱셈이 아니고 나눗셈으로 인식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항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상수, 숫자는 그냥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왜냐면 0.5x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이라는 건 하나 이상의 항의 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하나는 보통 단항식이라고 부르죠.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항들을 모아서 다항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1차식을 골라라, 뭐 다항식을 골라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2x의 제곱 플러스 3x 2차식, 1차식 이거는 그냥 상수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때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 다항식 아니거든요. 얘는 항이지만 얘는 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다항식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들 중에서 문자가 분자나 밑에 이렇게 깔려 있으면 분자에 깔려 있으면 얘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문자가 분모에 있는 이런 식 한마디로 분모에 미지수를 포함한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미지수를 포함한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들의 식은 도대체 뭐라고 불려야 할까? 이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얘는 다항식이지만 그렇다면 얘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냥 식?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정식 명칭을 이제 배워요. 이 아이의 정식 명칭이 분수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다항식의 형태. 이것을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별거 없죠? 그냥 분수 형태를 이루는 형태의 식이어서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건 개념이에요. 이 둘을 묶어서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명칭이 유리식인데,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는 이 다항식은 이번 단원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왜? 너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유리식이라는 단원에서 이 단원의 연산이나 함수에서 언급하는 건 당연히 이 녀석이겠죠. 왜? 유리식의 일부인 분수식.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를 배워서 유리수와 함께 실수의 연산을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실수에다가 허수를 배워서 복소수의 연산을 배웠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항식의 연산에 익숙해진 우리한테 분수식의 연산을 포함시켜서 유리식의 연산, 유리식의 함수를 공부하게 되는 게 이번 단원의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분수식의 연산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뭐 이런 것들 해본 적 있잖아요. 그쵸? 이미 이거 분수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분수의 형태의 분수식의 연산을 이미 경험을 해봤어. 단지 이때는 이런 단어가 붙었어요. 식의 계산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중학교 2학년 시절 이런 문제를 절대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다항식이 아니니까. 그 당시 얘네들은 이 단원의 제목이 식의 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수식이라는 단어를 못 써.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한 거야? 식의 계산이라고 불렀던 것 뿐이에요. 그것을 이제 정식 명칭으로 분수식의 연산인데, 이 연산을 하다 보면 이런 분수 형태의 식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항식도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이미 배웠던 거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얘를 무리식의 연산이라고 안 하고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라고 불렀어요. 얘를 허수의 연산이라고 아니고 복소수의 연산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수식의 계산이 아니고 유리식의 계산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미 알고 있는 다항식도 들어올 테니까. 결국 이 단원에서는 다항식과 분수식을 포함한 유리식의 계산을 공부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단원은. 그런데 딱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학교 시험은 그 추가되는 애들만 나오겠지. 왜? 다르니까.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추가되는 개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딱 한 문제 나옵니다. 유리식의 계산 파트에서는 딱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나올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나올 문제는 누구냐면 부분분수라는 녀석이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가끔씩 선생님들이 변덕을 부릴 때가 있어요. 부분분수 너무 지겨운데 우리 학교 4년 연속 나왔잖아. 야, 올해는 조금 다른 것 좀 내볼까? 하면 나온 게 번분수예요. 그럼 결국은 그 두 개가 거의 99.9%의 확률로 학교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얘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것만 내면 좀 그런데 한 문제 더 내볼까? 하면 나오는 게 그 한 녀석이 더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해서 크게 여기서는 세 가지 부분분수, 번분수, 그리고 가비의 리를 포함한 비율 문제, 요것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부분분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도현이가 지금 죽어가 졸려가지고 너.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리 쉬는 시간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쭉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 드리고 설명 쭉 이어갈게요.